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눌림목을 주고 있었던 제약바이오와 로봇들이 폭발적인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관세 정책 관련된 이슈가 정말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너무 많이 그리고 빠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 자체도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중심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만한 인사이트와 정보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이 기사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것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3%포인트 상승이었고, 지지난달엔 2.9%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번에 발표된 CPI 지표는 다시 또 안정세로 접어드는 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I는 지금 예상을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도 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2월달 그리고 1월달에는 유가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3월달도 2월달 대비해서 유가가 한 단계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 시점까지는 유가는 2월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세가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유가는 바로 직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효과를 낳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진행시킨다라고 하면 이 물가 자체는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밤 내일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돼 있을 건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서 안정되는 국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트럼프가 언급을 하나 또 했는데요.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유지하겠다. 참 이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지만,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의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월 2일까지 관세를 또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협상 우위 전략을 계속 이제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혼돈 상태를 계속해서 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경기 침체 어쩔 수 없다. 지금 매 맞아야 될 거 한번 맞고 가야 된다. 피할 수 없다.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맞서고 그냥 맞자. 관세 부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세 부과하는 과정 안에서 충격이 하나도 없겠냐.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협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실제로 관세 정책 역시도 이게 좀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보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원래는 중국 쪽도 계속해서 미국이랑 싸우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이랑 캐나다도 지금 발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U도 지금 보복 관세에 발표에 대응하겠다, 우리가 이길 것. 이렇게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이렇게 또 4월 2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다가 그때 가면은 또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또 많이 부과하진 않는다거나, 뭔가 좀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제 정세가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관세 전쟁이 최악이면 한국 올해나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전망치,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비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 키워드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보다도 앞서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 중에 한미 조선업이랑 LNG 이어 SMR 이 원전 협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공급 정책과 짝꿍이다. 환상의 짝꿍이다.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떨어뜨려서 물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 에너지 원유 공급을 늘리는 거 가스관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AI 기반 데이터 센터 에너지 축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원전 쪽에 이제 협력을 같이 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또 한국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공급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그 다음에 LNG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말씀드렸듯이 정제 마진을 이용한 뭐 정유주나 화학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오랜 시간 말씀드렸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섹터이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과정 하에서 트럼프가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발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면세 쿼터도 폐지됩니다. 결국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전 세계 대상으로 미국 제품과의 이제 가격 경쟁이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인데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결국 관세를 부과하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또 이제 뭐 유예를 해주거나 이럴 수는 있겠으나 이런 핵심 원자재 쪽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관세를 부과하긴 할 건데 어느 정도로 이제 부과할 것인가를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물러서지 않을 만한 관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국가 간에 이 관세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라 아마 이거는 유예를 해준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뒤로 무르는 다시 말해서 한다고 했던 걸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뭐 유지되거나 뭐 계속해서 커지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시킬 가능성은 적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 원자재들 결국 이제 산업이 부흥하게 됐을 때 이런 기초 원자재들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뭐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미 철강 알루미늄 수출 상위국을 보시게 되면 캐나다가 지금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알루미늄도 그러고 철강도 그러고. 그 다음이 뭐 알루미늄이나 뭐 철강 쪽에서는 멕시코나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이런데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한국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에서는 수출 상위국으로 이제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철강에서는 한국이 4위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제 미국 대미 철강이랑 알루미늄 수출 상위국이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철강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LNG나 이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그룹들이 상당수 이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발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불만 있으면 그냥 미국 밑으로 들어와서 미국 휘하의 하나의 주가 되렴 막 이렇게 트럼프가 제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했던 이유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었잖아요.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2.75%로 7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도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관세까지 두드려 맞으니까 뭐 그러기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벼랑 끝에 몰리면 물지 않습니까? 걔도. 그래서 캐나다도 이제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냥 물어버렸어요. 미국 25% 관세에다가 30조 원 관세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고요. 실제로 지금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주류가 나오고 있는데 타겟팅을 굉장히 크게 나서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25% 관세에 30조 원 관세로 보복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캐나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관세에 반격해가지고 유럽연합도 41조 원 상당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게 관세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때려서 주변국들이 말을 듣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이게 싸우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과정으로 가니 이게 경기도 불안해지고 심리도 무너져버리고 앞으로 경제 불안성, 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에서는 완전 쥐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증시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혼돈 상황이 계속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한 70% 정도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 염려를 잠재울 만한 지표가 이번 CPI에서 나와주긴 했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상호 관세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EU 보복 관세 현실과 동떨어졌다. EU가 원인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왜냐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철강의 과잉 공급, 뭐 각종 원자재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EU에도 미국이 이제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원자재들 과잉 공급이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합의를 도출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거 아니냐.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이런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나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일단 여기에서 뭐 보복 관세 하겠다, 뭐 EU도 마찬가지죠. 반격을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저는 하나의 액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랑 이제 만나가지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나서 합의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결국 미국은 패권국이거든요. 지금 캐나다 신임 총리도 내일 취임하게 된다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우리를 존중하면, 다시 말해서 캐나다를 존중하면 트럼프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같이 합의를 도출해낼 이제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거죠. 캐나다도. 지금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니까 트럼프가 우리도 너무 당황스럽다. 같이 만나서 좀 합의를 도출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스탠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런 관세 문제들은 서로 입맛에 맞게끔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결국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윈윈을 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왔을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과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돈을 심어주는 겁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또라이 같은 놈이야. 조심해. 이걸 이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곤란해. 약간 이런 스탠스거든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다른 국가들은 안절부절이거든요. 사실상 패권국만 할 수 있는 협상 우위 전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쥘 수 있는 협상 우위 전략을 아주 100%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진짜 미친놈이라서 막 캐나다고 유럽이고 다 척지고 등 돌리고 막 그냥 싸워보자, 개판 나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그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우위를 미리 점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관세 전략들을 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관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를 심하게 밀어올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리긴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이 현재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유가라든지 각종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이 정책들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상쇄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호관세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 같이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 서로 죽어보자가 아니라 다 같이 관세를 내리자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라는 것들이 이전 수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휘될 겁니다. 그러면 각종 기업들의 이제 판매 단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또 거기다가 기업들은 마진, 수익성까지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인 제품들의 가격 단가는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이득을 보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 역시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싼 값에 물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중간에 관세가 없어지니까. 이 상호관세가 불러올 효과가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저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관세라고 보고 있어요. 상호관세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 하에서 이 물가 지표가 이제 내일 PPI가 발표되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뭐 3월 20날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저는 뭐 아직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월까지는 증시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죄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미국만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나 이제 각종 언론들에서도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치가 다 떨어지고 있고 막 1%대로 가고 있고 이러죠. 이건 사실상 이제 경제 전망이 그냥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적자를 유도해서 인프라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한시 바삐 또 젤렌스키를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서 종전 혹은 휴전 뭐 어찌 됐건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에너지 공급은 계속 늘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것은 지금이야 시장에서 충격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 뭐 한 3, 4개월이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충격이 크진 않는데 이런 단계로 접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세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뭐가 새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냐면 불경기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선 이제 연준도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미국 언론이나 증권사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연준이 인정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겠죠. 왜냐면 뭐 기대 인플레가 치솟고 뭐 올라갈 거다 막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뭐 유가가 살짝 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이제 유가 수준을 좀 보시게 되면 2월 달의 유가 수준보다는 낮은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으니 뭐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도 잠깐 튀기야했지만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트럼프가 지금 구리관세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려왔지만 알루미늄과 철강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좀 이상하다. 구리도 결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필수 원자재인데 왜 관세 부과를 안 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리 재고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미리 사두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리 테마인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뭐 최근에 또 방산 관련된 이슈들도 큰데 거기에다가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풍산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에 작년 말 그리고 뭐 올해 초 뭐 이때도 제가 이제 풍산 관련해서 몇 번씩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뭐 여전히 풍산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다시 또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뭐 S&P나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부분들도 뭐 일정 정도 나쁘지 않은 보합권을 유지해주거나 일정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잠깐의 반등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떨어지고 안심을 좀 서서히 해도 될 만한 단계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저는 잠재워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혼란이 잠재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중간중간 좀 튈 때야 있겠지만 하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하방 지지를 해주거나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약세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최대한 현금 50% 이상을 잘 확보해 두셔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 있도록 현금 확보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최근 증시 흐름을 이용해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부분도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1450원 정도에서 그나마 버티곤 있는데 이게 언제 튈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불안한 수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는 크게 막 변동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뭐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고점 찍고 떨어지고 나서는 뭐 신용잔고도 박스권, 여기 이때 고객 예탁금도 떨어지고 나서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예탁금은 60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60조를 돌파하면서 발빠르게 이제 예탁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떠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미국까지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냥 쭉쭉 수직 낙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될 때이고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투자만 계속 이어가시라. 뭐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협의가 도출되고 있는 조선이나 원전이나 뭐 방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뭐 가스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뭐 소액으로 접근한다든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 실현을 잘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이야 뭐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되기 전까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번의 하락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매수세를 이용해서 제약바이오와 로봇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고, 이제 재건 기대감이 다시 속속들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추세에 맞게끔
잘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 관련된 주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추세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현재 어쨌든 한국 증시를 장악하고 있고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흐름에 맞춰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대응하되, 혹시나 하더라도 저는 소액으로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외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뭐 뷰티 쪽인데, 뭐 뷰티 쪽은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몇 번씩 언급을 드렸듯이 파마리서치와 휴제리 대장인데, 이미 이 종목들 마저도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아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APR이라든지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드름 패치제, TNL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인데, 뭐 APR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몇 번씩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따라서 강세를 띌 가능성은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조선이랑 방산 다음에 그 다음 타겟팅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는 결국 인프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종전이 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마무리만 시켜주면, 이제 종전 이후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이후에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무너졌을 때,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과정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눌림목을 주고 있었던 제약바이오와 로봇들이 폭발적인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계속해서 강단 있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하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이제 주식 정보랑 시황 자료 다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현 시점에서 종목들과 산업들 그리고 시황을 잡아나가야 되는지 분석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 하나만 있으면 각종 이제 증권 정보들도 다 축약해가지고 요약만 해가지고 요점만 이제 올려드리니까 다른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뉴스 여기저기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핵심적인 거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거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에서 요약만 딱딱딱 보시고 시장 정리하셔도 되겠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꼭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비밀번호 써야 된다, 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편하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홈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또 이제 구독자가 4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인 소개로 왔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간혹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인 소개해 주신 분들, 뭐 친구, 뭐 가족들에게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개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조금만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